나는 코리니. Welcome back. 왜 영어로 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 퀴즈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기초적인 컨셉을 배웠는데 오늘은 들어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이제 크립토 시장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시리즈가 소영님을 크립토 중수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도 빌더분들 많고 해외에서도 프로젝트들 많잖아요.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행사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통 금융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전통 금융에는 대표적인 기관들이 무엇이 있죠? 은행이요. 은행은 어떤 거를 해주죠? 일단 돈을 맡아주죠. 예금, 예금. 그리고요. 송금도 하고 또 대출도. 그렇죠. 대출을 해주죠. 키포인트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기관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증권. 증권사는 무엇을 하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볼까요? 주식 거래를 해요. 주식 거래를 중개를 해요.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 거래소에 주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다이렉트하게 살 수가 없고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키움증권 네. 많이 쓰죠. 영웅문 워낙 유명하죠. 국주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국주스 국주스 거래를 할 때 이제 영웅문을 많이들 쓰시고 대표적인 증권사는 뭐 KB증권, 뭐 미래에셋, 삼성증권 이렇게 있겠죠. 증권사 어디 계셨죠? 저는 비밀입니다. 또 증권사들이 해주는 게 IPO가 IPO? 뭘까요? 이거 봤던 것 같아요. IPO. 어디서요? 코리니 유튜브에서요. IPO가 주식 최초 상장. 자, 떡볶이 체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소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비상장 주식이에요. 근데 네. 이 떡볶이집이 잘 됐어. 막 매출이 5천억씩 나요. 네. 그래서 상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가서 상장 심사를 받고 상장을 하겠죠. 그 상장 심사 과정에서 도와주는 게 그 증권사예요. IPO 심사를 도와주는 그런 부서도 있다. 기관 대출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주식과 자금에 관해서 다양한 것들을 중개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도 그렇고요. 채권이 뭘까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배워왔거든요. 네.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그건 국채죠. 채권은 많은 종류 중에 하나죠. 국채. 채권은 어떤 거래를 인증해주는 종이? 무슨 거래죠? 그 대출. 그쵸.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이제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또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은행, 거래소, 증권사 나왔죠? 네. 다음. 운용사. 네, 그렇죠. 눈치는 되게 빠르시네요. 운용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죠? 자산운용. 그러니까 홈런볼은 어떤 과자죠? 했는데 홈런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관리해주는 거. 자금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랑 자산운용사랑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서 근무를 해요. 네.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걸 대신 운용해 주는 거예요. 뭐 주식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대신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건 아예 모를 것 같아서 펀드도 자산운용사가 이제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는데 공모펀드들은 이제 일반 개미들 한테 열어주는 펀드고요. 사모펀드는 기관 자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뭐 생명보험사 이런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를 뜻하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는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몇십억씩 맡겨놓으면 1년에 뭐 한 7에서 8%, 좀 어그레시브한 곳은 뭐 15에서 20% 이렇게 벌어주는 그런 펀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미들은 투자를 못하는 펀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할까요? 화폐 발행. 화폐 발행도 하고 이제 정확히는 통화의 유동성을 조절을 하죠. 저 이건 알아요. 신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정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네. 금리를 낮추면 투자를 촉진하고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굴러가는 게 현재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에요.
잠시만. 그러면은 어떠한 기관들이 있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어떠한 상품들이 있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상품 뭐가 있어요? 주식. 주식이 있죠. 주식은 뭐죠? 정확히 주식이 뭐예요? 정확히 그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 가치를 사나요? 가상 가치? 노노노 가상가치? 고슴도치요? 지분이죠. 아, 지분이요. 100억짜리 회사가 있고 네. 내가 5억을 들고 있으면 그 회사에 얼마를 갖고 있는 거냐고요? 네. 20%. 100억짜리 회사에 5억이 있는데 20%. 2%. 와, 잠시만. 5%. 서울대 학력 위조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마치 최근 솔로 지역에 나왔던 7m 사건이랑 비슷한 광경을 두고 계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할 필요는 없죠. 아, 죄송하네요. 그리고 이제 ET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식 상품을 투자를 할 때 하나하나 투자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인덱스를 거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덱스가 뭐가 있죠? IT? 아니, 그거는 섹터 이름이고 인덱스 이름이요. 인덱스요? 모르겠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인덱스. 코스피. 예스. 그럼 미국을 대표하는 거는 두 개가 있죠. 코스닥. 와, 진짜 모르는구나. 코스닥은 한국 거죠. 진짜요? 저 몰라요. 나스닥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S&P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S&P를 안 들어봤어요? 네. 갈 길이 머네요. 하여튼 그런 인덱스들이 있어요. 네. 이 인덱스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다 한데 이렇게 모은 것이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 같아. 하지만 어떤 놈이 좋고 어떤 놈이 나쁜지는 구별을 못 하겠다. 아니면 거래하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인덱스 펀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뭐 듣고 와가지고 아, 이거 좋단다. 옆집 철수가 좋단다 하면서 사는 게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이득 봤을 때 안 빼고 이제 또 지옥으로 가고 계좌는. 좀 누구 얘기 같지 않나요? 또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그 아까 ETF나 주식 이런 것처럼 또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주식, 채권, ETF 했죠. 펀드? 펀드도 했죠. 안 한 게 있나요? 파생 상품.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들어만 봤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미래 어떤 시점에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은 미래의 어떤 지정된 시간에 그만큼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페이스를 보니까 네. 선물 옵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원자재. 원자재도 거래가 되죠. 네. 대표적인 원자재가 뭐가 있을까요? 금이요. 그쵸. 금도 있고 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오토바이, 거예요?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기름. 아 기름. 석유, 금, 뭐 그런 걸 다 원자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보험 상품들이 네. 있겠죠. 보험 들어 놓으셨나요? 들어놨겠죠? 낫겠죠, 뭐야. 왜요? 죽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전통 금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모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요? 지금 몇 년생이시죠? 98년생이에요. 네, 28이에요. 28이면은 요거보단 좀 많이 알아야죠. 근데 네. 사실 자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금융에 대해서 깨닫는 게 좀 늦더라고요. 왜냐면 자취를 하게 정관리 되면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 집에서 사실 살면서 계약하고 막 뭐 이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 막 30대가 됐는데 이 정도 지식 수준이라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근데 엄청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좀 적당히 모른다. 갑자기 보호해 주시네요. 여태까지는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